안녕하세요. 금은아TV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부관계, 인간관계, 직장,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협상에서의 주도권이란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상적인 동등한 관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협상을 합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 가벼운 문제부터 주말에 어디를 갈지 중요한 결정까지, 심지어는 TV 채널을 선택하는 아주 사소한 순간까지도 협상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나 폭넓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즉 관계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무심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잡혀 사느냐 잡고 사느냐라는 다소 익숙한 표현으로 희화화되기도 하죠. 먼저 부부관계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최근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는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죠. 서로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사소한 오해와 갈등은 끊이지 않고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부싸움은 때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결하느냐가 장기적인 관계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해결 방식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여줍니다. 과거에는 아침밥을 누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는가라는 다소 단편적인 기준으로 부부간의 주도권을 섣불리 판단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손수 차려주면 잡혀서 사는 여자,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면 잡고 사는 여자라는 다소 황당하고 웃지 못할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시대가 빠르게 변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눈에 띄게 늘고 가사 분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밥을 누가 차리는가라는 낡은 기준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습니다.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말 다각적이고 다양합니다. 서로에 대한 만족도, 갈등의 빈도와 정도, 양육 태도, 심지어는 양육 스트레스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특히 부부 갈등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치관, 사고방식, 신념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가 장기적인 관계의 만족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심리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다시 쌓아가는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무엇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돈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느냐, 누가 가정경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부부관계에서의 미묘한 힘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이 관계의 전부는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열린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상적인 관계에서의 진정한 주도권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상호 존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보다 폭넓은 인간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관계 형성이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피상적이고 이례적인 관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에서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단순히 편리함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깊이 공유하고 진심으로 교감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지만 과도한 사용은 심각한 관계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 중독은 개인의 자기 관리 능력자 중요한 사람들과의 소원함, 심지어는 데이트 폭력이나 이별 범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수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를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 내 협상은 또 다른 복잡한 차원의 문제입니다. 협상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관계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뛰어난 협상 능력은 개인의 직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협상 계획 수립 능력, 효과적인 의사표현 능력, 인내심, 그리고 협상 당사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 등이 협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감정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상자의 감정 상태는 협상 과정과 최종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협상 테이블에서 거짓말과 기만이 오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거짓말을 섣불리 적발하기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은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윈윈윈윈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는 비교적 명확한 권력관계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사가 항상 절대적인 갑이고 부하 직원이 무조건 어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부하 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상사의 오랜 경험과 간록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의 숨겨진 뛰어난 능력이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놀랍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직급이나 일방적인 권력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협력적인 태도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약점을 너그럽게 보완하면서 함께 설정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숭고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존중하고 자녀의 합리적인 선택을 너그럽게 지지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훈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훈육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진솔한 대화와 깊은 이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바람직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훈육이라는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훈육은 단순히 아이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건강한 사회성을 길러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양육의 주도권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아이를 효과적으로 훈육하는 방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부모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아이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더욱 잘 따르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협상에서 모든 사람이 오로지 주도적인 위치만을 고집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심리적인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양극화된 권력투쟁으로 치닫게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관계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관계 해체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 시에는 서로의 눈을 진솔하게 바라보며 마주 앉아서 싸우고
감정적으로 격해지더라도 싸움의 주제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싸움 후에는 냉정한 머리로 혼자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화해와 건설적인 관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력과 충분한 휴식의 건강한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도권 쟁탈의 심각한 문제점.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소모적인 싸움은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길 뿐 그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건설적인 협상은 서로의 진정한 필요와 숨겨진 욕구를 주의 깊게 이해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 해결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건설적으로 타협하며 공동의 원대한 목표를 향해 함께 굳건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누가 억지로 주도권을 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협력하여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협상의 핵심입니다. 실질적인 해결책.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한 존중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간이나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협상의 주도권이란 단순히 누가 더 힘이 센가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어떻게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며 함께 긍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의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억지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지나치게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